22페이지 중개를 하면 위에 읽으시고 그 요수가 쪼개놓은 게 중개를 하면 중개대상물 몇 가지일 것? 5가지 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 처음 하시는 분은 1번에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에서 첫째 줄에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공장 및 광업재단, 재단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 있죠. 낱개를 쪼개면 토지 1, 건축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 2, 그 다음에 임목 4, 공장재단 5, 광업재단 5가지일 것. 금전은 있나요 없나요? 없으니까 중개대상이 아닙니다. 이번에 중개대상물이 아니면 중개이다. 공식처럼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중개에 해당한다. 중개이다 할 때는 5가지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지상지역, 전세권,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말하는 것, 계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이다. 그죠? 그럼 5가지 물건이 아니면 아무리 알선해도 뭐가 아니다? 중개가 아니다. 금전, 소비대차, 알선. 상가,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다. 2번에 보시면 첫째 줄에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몇 줄?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알선해도 뭐가 아니다.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22페이지요 지금. 22페이지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첫째 줄.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알선해도 뭐가 아니다.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전은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므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줄 끝에 상가, 점포, 양도인과 양수인이 영업권 양도 양수 계약 줄이면 상가 권리금 적어보시라고. 상가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은 중개이다. 왜 아닙니까? 상가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다음에 2번은 양가로 2번은 당사자 간 뭐가 가능해야지? 계약이 가능해야죠. 186조 1번. 2번 그럼 법 187조 법률 규정은 줄여서 뭐라 해요? 2번 법률 규정을 줄여서 뭐라 표현해요? 법정 이렇게 부르는 법정.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을 줄이면 뭐라 한다?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법정 지상권은 계약에 의해서 설정된다? 계약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모의고사 내면 이건 틀린다고. 지상권 설정 계약은 계약이다. 지상권 설정 계약은 중개대상이다. 이지만 법정 지상권은 중개대상이다. 성립 물으면 계약에 의해서 성립된다. 계약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 법정상권 배우시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 토지 건물이 있을 것. 돈 못 갚았죠? 저당권 실행한다는 말은 경매 넘어갔죠? 결과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 달라지면 원칙은 타인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려면 토지 소유자가 뭐 해야 하는데?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해야지만 민법에 정하고 있는 경매 등의 사유가 있다 보니까 계약할 틈 없이 소유가 달라졌죠? 이때 건물 소유자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 간에 뭐는 없었지만 지상권 설정 계약은 없었지만 간주주의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게 법정 지상권 아니야. 계약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다. 이걸 시험에 묻는 게 아니고 법정 지상권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타인 토지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예? 법정지상권은 타인 토지를 지상권도 법정지상권도 지상권이다. 건물 소유권도 있죠. 이거 따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나 없나요? 건물 소유권도 그 법정지상권만 팔 수 있나 없나요? 분리 처분 가능하다며. 법정지상권 양도 계약은 중개대상이다. 판다는 거죠. 성립은 계약이 있었나요?
성립은 법정 묻고 성립은 안 돼요. 모의고사 묻는다는 거야. 실제 시험은 법정지상고 양도하는 행위는 중개대상 이다. 좀 더 다시 정리하고. 그러니까 계약이 있어야 한다. 계약이 가능해야 중개한다. 계약이 없다면 중개대상 이다. 가장 중요한 게 몇 가지 물건일 것? 5가지일 것. 거기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법률 규정에서 둘째 줄 상속 경매 있죠. 상속 경매는 중개대상 이다. 아니 있다. 옆에 페이지 알스는 됐고 밑에 판례 보기 있나요? 판례 보기 중개는 중개 대상물 5가지에 대해 거래 당사자 2사람 간의 계약을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 그럼 계약을 알선하는 게 중개이면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계약하고 전에 매도 매수인이 개업공유에서 가입하기 와서 중개달라고 의뢰하고 매수인도 찾아와서 중개 의뢰했다. 그럼 가입한 사람은 쌍방 당사자 모두로부터 의뢰받았죠. 그러면 개업공유에서 단독으로 계약을 알선하겠네. 중개이다 이다. 아파트에 대하여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 매매 계약을 알선한 것은 중개이다. 예단 갖지 마시고 아파트 중개대상물 이다. 매매 계약 알선은 중개대상이다. 그러니까요. 중개는 별게 아니고 계약을 알선하면 5가지 물건에 대하여 계약을 알선하면 이게 다 중개야. 그러면 쌍방 의뢰받아서 혼자서 계약을 알선해도 중개이고 매도 부동산 매도인은 매도 부동산 갑한테 내놓고 매수인은 다른 부동산 을에게 내놓을 수 있나 없나요? 여기는 개업공소 소장 몇 사람? 2사람이 각각 일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았죠. 받고 공동으로 계약을 알선하기도 한다. 중개이다 이다. 그게 단독으로 쌍방 의뢰받아서 단독으로 하는 것만 중개인가? 각각 일방으로부터 의뢰받은 2사람의 소장들이 공동으로 계약을 알선한 것도 중개인가? 어쨌든 중개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쌍방 의뢰받든지 일방 의뢰받든지 중개대상물 5가지에 대하여 당사자가 계약을 알선하기만 하면 다 뭐다? 중개이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 박스에 있어. 쌍방 의뢰, 일방 의뢰 포함되어 있죠. 타이틀 밑줄 하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중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개업 공인인사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대상물,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말은 쌍방 의뢰든지 일방 의뢰든지 어쨌든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계약을 알선했다면 다 중개에 포함된다. 그지? 밑에 거는 X 하시고 박스 다 읽지 마시고 박스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넘기시고 중개업은 몇 가지? 중개업이라 하면 한 몇 가지? 3가지. 의뢰, 받고,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지? 가장 중요한 게 맨 밑에 2번 일정한 보수를 받고까지 적으시고 보수가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 보수를 뭐 받아야 업입니다. 받아야. 약속하거나 요구만 했다 업이다. 동그라미 2번 책 가시고 보수를 현실적으로 밑줄 받지 않고 업이다. 같은 말 약속하거나 요구했다. 약속하거나 둘째 줄 약속하는데 또 돼 있죠. 둘째 줄은 요구 고치시고 약속하거나 보수받을 것을 뭐 요구했다. 같은 말입니다. 보수를 받지 않았다. 약속 요구만 했다. 업이다. 아니다.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한 것은 업이다. 업을 한단 말은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약속 요구만 했다. 보수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렇게 쓰면 안 돼. 반드시 보수를 뭐 받아야 업이다. 업이다. 업을 한단 말은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 판례 보기 있죠. 뭐 업 개념에서 나오면 이 판례가 나와요. 보수 받을 것을 뭐 하거나 약속 요구하는데 거쳤다. 업으로 볼 수 있다? 없다. 그 내용이 쭉 나와 있고 넷째 줄 판례 1번의 5번째 줄 현실적으로 받지 않고 약속 요구하는데 거쳤다. 업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그래서 9번째 줄
가시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하면서 보수 받을 것을 무등록인자도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면 중개업이다. 무등록인 사람은 개업공인사이다. 아닌 자이어도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했다. 업이다. 무허가 음식점도 업이다. 똑같은 겁니다. 무허가 음식점도 업이지만 단속에 걸린다. 위법하다. 단속 대상이란 말은 위법하다. 업에 해당한다. 무등록이어도 중개업이다. 위법하다. 단속에 걸린다. 처벌 대상은 되지만 업에 해당한다. 그럼 무등록 중개업이 되려면 등록하지 않았다 관계없이 업인데 업이다 하려면 의뢰에 의하여 받고 업을 해야 되죠. 받지 않고 약속 요구한 것은 뭐는 아니다. 무등록으로 중개만 했을 뿐이지 업이 아니면 처벌 대상이다. 무등록으로 우리도 무등록이죠. 한 건 우연한 게 한 건 했다고 업입니까? 그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무등록으로 뭘 하고 있어야 중개업을 해야 그때 처벌되는 것이지 약속 요구만 한 것은 무등록이지만 뭐가 아니므로 중개업이 아니므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 등록하지 않은 자가 부동산 거래 중개는 하였으나 보수를 받지 않았다. 같은 말 약속 요구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받지 않았다. 약속 요구한 것은 무등록이지만 뭐만 했을 뿐이고 중개만 했을 뿐이지 뭐가 아니므로 업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는 없다. 무등록 중개업이 되어야 처벌 대상이다. 무등록으로 중개만 했을 뿐이다. 받지 않고 약속 요구한 것은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죠. 아니면 처벌 대상이다. 아니다. 이거 구분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업 있죠. 업을 한단 말은 벌어서 먹고 살겠다. 생계 유지니까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끝에 계속 반복적 그런 말 있죠. 넘기시고 계속 반복성 3번에서 둘째 쪽 우연히 전세 한 건 했다. 우연희란 가수가 우연이라는 노래를 불렀죠. 우연히 나오면 계속 반복성이 있다 없다? 셋째 줄 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밑에 판례 보기가 쭉 나와 있죠. 우연한 기회에 전세 한 건 했다. 업이다. 원문을 보시면 판례에서 넷째 줄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거기까지만 묻고자 하는 핵심은 끝에 중개업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구분할 줄 아십니까? 이거는 문제니까 끝에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핵심 단어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그렇게 해요. 이번은 방금 전에 대출계약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두 번째 판례.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중개대상이다. 중개가 아니다. 그의 부세에서 이루어지는 저당권 설정 계약 안에서는 중개이다. 구분할 줄 아시고. 첫째 줄에 그 밖의 권리, 중개라 하면 해서 그 밖의 권리에는 뭐가 포함되고 첫째 줄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됩니다. 담보물권은 몇 가지? 세 가지밖에 없지 뭐. 지상권, 저당권, 질권, 유치권밖에 없잖아요. 질권은 부동산이 객체다. 판례 원문대로 하면 중개를 하면 그 밖의 권리에는 뭐가 포함된다고요? 그대로 읽으시라고. 지금 읽으신 거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되고 이게 한 개 지문. 그럼 모의고사는 저당권은 모두 담보물권은 모두 중개 대상이다. 뭐는 빼고 동산을 객체라는 동산질권은 중개 대상이다. 객체가 전당포 하는 게 뭐예요? 질권. 네? 부동산 가지고 은행 가는 게 저당권이에요.
동산질권은 시험 나왔던 게 동산질권은 중개대상 권리이다? 아닙니다. 유치권은 계약에 의해서 성립됩니까? 유치권도 법정 담보물권 아니야?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이 유치권이다. 그죠? 유치권 성립은 중개대상이다. 왜요? 계약이 없으니까. 유치권 양도할 수 있나 없나요? 담보물권 할 때 수반서, 내가 공사대금 받을 채권 양도할 때 유치권도 같이 양도할 수 있나 없나요? 수반서, 양도는 중개대상이다. 법정 나오고 지상권, 유치권 나오면 성립 물으면 X, 양도는 중개대상.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판례 원문을 보니까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포함되고 따라서 타인의 의뢰,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 거기까지가 뭐예요? 중개를 뭐로 했다? 업으로 했다면 중개업이 아니다. 업에 해당한다. 어디에 부수에서 이루어져도 금전 소비대차 알선의 부사에 이루어져도 어쨌든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 행위 알선을 업으로 했다면 업의 요건 다 갖췄죠?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컨설팅 행위의 부수에서 이루어져도 업이다. 간판이 컨설팅 사무소 간판 걸고 주된 사업이 컨설팅 사업의 부수에서 의뢰에 의하여 받고 업을 해도 중개업이다. 그러니까 주된 업무로서 해야만 업이 아니고 부수로 해도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했다면 업이 아니다. 잘 속는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는 간단하게 이 법 취득한 자이죠. 공인중개사 종류는 쭉 나와 있다. 공인중개사만 같이 밑줄에 해두시면 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하게 되면 누구이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사이고,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사에 소속된 사람은 누구? 장농돼 있죠. 장농 속에. 농속. 자, 웃긴다 그죠? 이렇게 쓴 책은 처음 봤어요. 장농 속에 있는, 그 말은 정만 취득했다. 백수죠. 3번은 백수고 1번, 2번은 일하고 있고 부동산에서. 다 1, 2, 3번 공통 단어가 뭐야? 공인중개사이죠. 모두 자격 취소 대상이다. 공인중개사는 모두 자격 취소 대상이다. 는 말을 풀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이고 소속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이고 장농 속에 있는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이니까 1, 2, 3번 모두 자격 취소 대상이다. 그 정도 구분하시면 되고, 맨 밑에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 한 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런 개념을 좀 확정해 주실 게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 종별로 몇 사람이 있고? 3사람이 있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이란 말은 종류를 법에서 종별이라 부릅니다. 크게 나누면 공인중개사법인 이 법에 따른 종별은 몇 사람? 3사람.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대표 선수가 누구요?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농협 있죠? 이렇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에서 종별은 3사람인데 크게 나누면 법인이 아닌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몇 사람? 총 3사람이요. 법인 빼면 몇 사람이야? 2사람. 누구요?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 중에서 2사람 불러보시라고. 부치, 개업공인중개사. 땡. 아니요, 교수님 법인 빼라면서 그 법인 뺐잖아요. 저 부칙은 적었어. 이제 부칙 개업공인사 법인 아닌 자 맞아. 그 다음 뭐라 불렀어요? 개업공인중개사 하면 이게 다 개업공인중개사야. 공인중개사 붙여야지. 시급한다 오늘.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그렇지. 이렇게 더 나누면
방금 전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요? 두 사람. 그 두 사람 누구? 이거 적어놨잖아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또 법인. 그렇지. 이 두 사람은 달리 표현하면 개설 등록 신청했다. 등록 신청했으니까 표현을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라 합니다. 그럼 부칙은 등록 신청했다. 등록한 자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맞다.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도 구분할 줄 아셔야 돼.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한 몇 사람? 세 사람. 법인이 아닌 한 몇 사람? 두 사람. 누구하고 누구요?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달리 표현하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누구하고 누구?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은 등록을 했다. 등록을 하면 누구 빼고? 부칙 빼고 공인중개사하고 이렇게 알고 계셔야만 다음 시간에 종별은 바꿀 수 있나 없나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하다가 돈 좀 벌었다 법인으로 갈 수 있고 법인 했다가 망해서 공인중개사 갈 수 있죠. 종별 바꿀 수 있다고.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했다. 이렇게 바꾸고 싶다고. 공인중개사가 법인으로 법인이 공인 바꾸고 싶다고. 다시 등록 신청서 제출해야 한다고. 그럼 부칙은 등록한 자입니까? 아니니까 종별 바꿀 수는 있다 없다? 바꾸려면 자격을 취득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격 취득했다면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이 사람은 등록증 재교부 신청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름을 법인이 아닌 자 법인 이렇게 하시고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 한 것으로 보는 자 이렇게 구분해서 읽을 줄 아셔야 돼. 그래 문제 풀 때 말을 좀 꼬아서 내도 맞춘다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이 주된 사업은 중개업이죠. 겸업도 할 수 있다. 세 사람 모두. 중개사무소는 중개업에 전용해야 됩니까? 겸업할 수 있나 없나요? 있다고. 농협은 주된 사업이 중개업입니까? 그 농협을 왜 물어요 그러면 시험에? 농업협동조합법인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줄여서 특수법인이라 부르는데 시험에는 특수법인 나오지 않고 요들이 기시라고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나오면 대표 선수가 누구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농협을 말하는구나. 농협 설립한 목적은 중개업이 아니고 금융업체 농협 본래 업무가 있겠죠. 농협에 가입하는 조합원이 농지 팔고 농사지는 좀 줄이고 싶다고. 그런데 농지를 팔고 싶은데 누가 농지를 매수할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농협 온 김에 농지 내놓고 가겠습니다. 농지 매수할 사람이 있으면 중개 좀 해달라고. 농사를 좀 지으려고 기농 기촌한 사람이 좀 농사를 좀 더 지어보려고 농지를 매수하고 싶은데 누가 농지 내놓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농협 온 김에 농지 내놓은 사람이 있으면 중개 좀 해달라고. 농협이니까 물건은 딱 뭐만 농지 한 개 내에서 조합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요만큼만 부수주로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이 지역농협이야. 그 사람은 주된 사업이 아니니까 공인중개사법은 뭘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중개업을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중개업을 규제하겠다는 말은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규제하겠다는 법이에요. 그 농협은 중개업이 주된 사업이다? 여기는 공인중개사법이 다 적용돼야 되겠지만 여기는 다 적용된다.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이 나오면 공인중개사법 전체 조항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 봐주는 규정이 뭐인가 그걸 묻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는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할 때는 등록 안 해도 돼요. 누구는? 지역농협은 등록 기준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농협도 지점 둘 수 있나 없나요? 분사무소 책임자는 원칙은 공인중개사 이어야 되는데 다른 법률 규정 지역농협은 분사무소 드는 경우에도 책임자는 지점장은 공인중개사 아니 이렇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뭐입니까? 그걸 묻는 것이 농협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개업 공인중개사는 한 몇 사람? 세 사람. 법인이 아닌 몇 사람? 누구하고 누구? 그러니까요.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제 좀 익숙해요. 부칙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 이렇게 되겠죠. 소속 공인중개사 다 부르면 입 아프니까 소공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 하면 누구 빼고? 부칙 빼고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법인인 개공 두 사람은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법인이 아닌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등록을 한 두 사람 등록한 것을 보는 자 이렇게 부를 줄 아셔야 돼. 됐어요? 거기 넘겨보시면
28페이지 박스 밑에 종류 있죠. 1번, 2번 묶어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하고 2번 부칙상의 개업공인사는 묶어서 뭐라 적으시고 법인이 아닌 개공 적으시고 법인이 아닌 개공 이거 밑에 3번에 법인 있죠. 밑에 3번에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한 자이다. 둘째 줄 공인중개사 법인을 빼고 이 법에 의한 개설 등록한 것으로 뭐? 보는 자. 보는 자 그게 부칙 표현하는 거야. 차등을 받는다. 여기 보시라고요. 부칙은 중개사무소 두고 하고자 하는 핵심은 중개업이죠. 무자격자이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이기 때문에 차등을 받는다. 주된 사업이 중개업인 것도 똑같은데 무자격자로서 기득권 인정받아 중개업 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차등을 준다고. 얘는 공부한 적이 없죠. 1번 경공매물을 일체 못해요. 누구는? 부칙은. 다음 주 배우실 사무소 명칭 상호정 할 때 몇 자는 못 써요. 몇 글자.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못 써. 그제? 근데 업무 지역은 전국이다. 현재 사무소, 부칙 사무소가 울산광역시에 있다. 그럼 어디까지만? 울산광역시에 있는 5가지. 5가지는 다 취급하지만 지역 범위는 제한을 받는다. 그걸 묻는 것이 부칙 문제예요. 다른 법률 밑에 특수법인 있죠? 대표 선수가 누구? 밑에 2번의 박스에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돼 있죠? 지역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이미 뭘 할 수 있는가? 2번에 경제사업 있죠?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할 수 있다고. 어떤 법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이미 규정을 두고 있다고. 그래서 넘겨보시면 정리가 되어 있다. 이 박스에. 우측에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농협 있죠? 지역농협은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할 때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X 크게 하시고 등록 기준 적용된다. 안 된다. 맨 밑에 간 예외 없이 보증은 설정해야 한다.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도 중개업하려면 보증은 누구를 위한 제도이다. 개업공인사를 위한 제도입니까? 재산상 손해입은 거래 당사자 보호치지요. 예외 없이 설정해야 한다. 얼마 이상? 2천만 원 이상. 그 위에 분사무소 책임자는 일반인도 가능하다 되어 있네요. 그런 말은 시험에 안 나오고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된다. 공인중개사는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일반인 뭐. 일반인도 가능하다 말은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된다. 그걸 묻는 것이 등록 X, 등록 기준 X,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된다. 하지만 예외 없이 보증은 설정하라고. 그런데 얼마 이상만? 2천만. 그걸 묻는 게 특수법인 중에서 농협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첫째 줄 소속된 누구? 소속된 공인중개사 괄호에 법인인 개업공인사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지도 포함 제외 포함 괄호 밖에 뭘 하거나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호자는 자를 말한다. 그제?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 업무 범위에서 밑에 2번의 업무에서 동그라미 1번 중개업무는 뭘 말하는가? 둘째 줄 끝에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 계약서 작성 그 세 가지를 뭘 한다? 중개업무를 한다. 그건 누가 해야 한다. 그 다음 주 배우시겠지만 확인 설명해야 한다 다음에 누가? 개업공인중개사는 언제? 공부를 처음 하신 분은 지금 대답 못 하십니다. 확인 설명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하여 누구에게만? 말라고 매도인한테 등기부 보니까 너 그 집이 맞더라 진짜로. 말라고 설명해요. 쉽게 틀리는 거 아니에요. 확인 설명 말라고 매도인한테 설명해요. 좀 나와보시죠. 집이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너 그 집이 맞더라. 네가 말한 대로 여기 달동 100번째 진짜 있더라. 너 그 집이. 설명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그게 틀리게 나온다는 겁니다. 완성되기 전 나면 확인 설명을 말하고 매수 임차인에게만 어떻게 해요? 설명하고 제시한다. 완성이 되었다 뜨면 계약이 이루어졌네.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 두 사람에게.
확인 설명해야 한다.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작성은 중개 업무는 누가 해야 한다. 개업공인사가. 누구는 대신 할 수 있다. 소속은 확인 설명할 수 있다. 오.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오. 확인 설명 작성할 수 있다. 맨 밑에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자도 소속이다. 읽어두시면 되겠죠. 옆에 중개보조는 키워드가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소속되었고 뭐는 하는데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단순한 업무가 나와야지 확인 설명이나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처럼 중개무 수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 됐어요? 여기 보시라고. 복습 겸 해서. 중개업은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죠? 중개업에 해당한다, 볼 수 있다 할 때는 두 가지만 갖춰도 업이다. 말한다까지 하려면 법에 쓰는 표현 그대로니까 이 말 그대로 나와요. 의뢰에 의하여 받고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말을 줄이면 단순 중개는 보수를 받아야 됩니까? 중개라 하면 할 때는 뭐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이나 행위를 뭐 알선하는 것이 중개 아니에요. 여기 보수를 받고는 말이 있어요? 없고 업을 한다 말이 있어요? 없다고. 그럼 핵심 요소는 이거 두 가지네.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한다. 이게 중개하고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업에 해당한다, 업으로 볼 수 있다 할 때는 세 가지 다 써도 업이고 의뢰가 빠지고 뭐만 나와도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것은 업에 해당한다. 이 표현을 익히시라고. 핵심 단어는 이 두 가지야. 그죠? 그래서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보수를 받지 않고 약속 요구한 것은 업이다. 우연한 기회 나오면 업이 아니다. 그러면 반대로 세 가지 갖추거나 두 가지 갖추면 업이다. 여기 집중하시라고. 등록을 하지 않아도 업이다. 부수해도 업이다. 관계 금전 소비대체 부수에서 이루어져도 의뢰에 의해 받고 업이면 다 중개업이다. 무등록이어도 세 가지 갖추거나 두 가지 갖추면 업이다. 업에 해당한다. 단속에 걸린다. 위법에서 나중에 형벌은 얼마입니까? 무등록 중개업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처벌은 받겠지만 업에 해당한다. 그래, 업에 해당하는 거하고 처벌 대상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묻는 게 업에 해당한다, 업으로 볼 수 있다 할 때는 이거 관계없이 무등록이든지 부수에서 이루어지든지 다 업에 해당한다. 한 가지라도 갖추지 못하면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어 정의를 이렇게 따져서 공부하셔야 돼.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이죠. 말을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 끝이야. 기출문제는 자격을 취득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지금 뭐 개념 정의요? 공인중개사는 어디가 끝이요? 취득한 자 끝이면 여기까지 딱 잘라서 OX를 선택하셔야지 여기 뒤에 말을 붙이기만 하면 다 틀렸다 그 말입니다.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한다. O다. 공인중개사는 여기까지가 끝이요. 여기까지가 끝이지. 이 말을 붙이면 틀린다. 이게 잘 섞는다는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만자 그래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끝이죠. 이것도 말을 뒤에 붙이면 틀린다고.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용어 정의는 여기까지 딱 잘라놓고 뒤에 말을 붙이면 틀린 지문이다. 그럼 등록한 여기 딱 잘라놓고 이거 무조건 틀렸어요. 무조건 틀렸다고. 여기까지 끝이야. 그죠? 어려서 틀린 게 쉽게 틀린다는 겁니다. 소속은 소속된 공인중개사, 법인, 사원이면 포함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중개물을 수행하는 꼭 들어가야 돼.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묻고자 하는 핵심이 소속입니까? 아닙니까?
여기까지 나오면 뒤에 묻고자 하는 핵심은 소속 공용사입니까 아닙니까 아십니까 에 관한 문제예요. 소속이다 아니다? 이다. 틀렸다 그 말입니다. 소속된 고용된 공용사는 소속이다. 나는 잘 모르겠다. 이게 왜 맞는지 모르겠다. 말한다 나오면 이게 다 짚어져야 돼. 이다, 볼 수 있다, 포함 나오면 여기에서 소속의 핵심 단어가 뭐예요? 이거지 뭐. 소속된 공용사는 소속이다. 사원, 임원으로서 공용사는 소속이다. 이 말을 붙여도 되고 빼도 되고. 여기는 소속이다 아니다 할 때는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공인중개사인 사원, 임원. 소속된, 고용된 공인중개사는 누구이다? 소속이다. 이중 등록한 자는 개업 공인중개사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개업 공인중개사이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 한 자인데? 등록했잖아요. 이중으로 등록해도 뭐 했어요? 등록했잖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자격증을 위조했다. 등록했어요, 안 했어요? 일단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그러니까 걸리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겠습니다. 등록 취소란 말이다. 등록 취소란 말은 이미 개업공인중개사이다 아니다? 이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공인중개사이다. 내 이름인데 다른 사람이 내 대리 시험 봐서 내가 쩔 땄다고. 취득했어요, 안 했어요? 누구이다? 자격을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라고 걸리면 반드시 자격 취소는 받겠지만 그 이런 말을 자유롭게 등록했으니까 앞에 따지면 개업공인중개사이다. 자격을 취득했으니까 앞에 부정한 방법이지만 어쨌든 안 걸렸다는 겁니다. 나중에 대리시험방에 적발되면 자격증 날리고 등록증 날리겠지만 현재는 뭐다? 개업공인중개사이고 공인중개사이다. 중개보조나 개념 정의하시고 여기 보시고 다시 중개보조는 이런 말만 들어가야 돼요. 말한다 안에는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로서 소속되어 있다. X. 기출문제입니다. 중개보조인데 공인중개사로서 소속되어 있다. 틀렸죠? 중개무 수행한다. 틀렸어.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한다. 거래계약서 이게 다 기출문제 지문이야. 보조 내놓고 이런 단어들은 틀려. 어떤 단어만 나와야 돼? 아닌자,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단순 이렇게만 나와야 돼. 그죠? 여기 용어의 정의입니다. 뭐 여기까지 필요 없어. 소속은 공인중개사이다. 보조는 소속은 중개무 수행할 수 있으니까 세 가지 할 수 있죠. 보조는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건 다음 주 고용인 할 때 이걸 나중에 다시 배우시고. 용어 정의는 무조건 틀리시면 안 돼. 소속은 하면 이제 결론은 부동산의 소장 빼고 소장은 소속 공인중개사 아니죠. 법인이면 대표자 빼고 나머지 있는 사람이 사원 임원이든지 나머지 소속인 고용인이든지 공인중개사인 자는 다 누구? 사원 임원이든지 아니면 개업공인중개사 가게에 있는 소속된 사람은 다 누구다? 소속된 고용된 공인중개사는 소속이고 법인의 사원 임원인 공인중개사도 다 누구다? 누구 빼고 소장 빼고 대표자 분사무 책임자 빼고 다 공인중개사인 자는 다 누구다? 소속이다. 됐죠? 종별은 크게 나누면 공인중개사법상 종별 몇 사람? 세 사람.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고 법인이 있죠. 법인이 아닌 하면 누구하고 누구?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다.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다른 법률 뜨면 대표 선수 누구? 지역농협 있겠죠. 그러면 분사무소라는 개념 어디면 나온다? 기초 개념이 계속 나옵니다.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가 책임자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키워드는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는 말은 어디에만 쓴다고? 법인만. 이거는 이제 까먹고 책임자를 두는 경우 이거부터 읽으니까 오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자를 두는 경우 분사무 설치할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법인은 분사무 둘 수 있다? 본점이 강남구에 있다. 어디 빼고? 강남구 빼고 전국에 228개 시군구가 있는데 강남구 빼고 나머지 227개 시군구마다 한 개씩 둘 수 있는 게 분사무소다. 그지? 부칙 개업 공인에서는 자격증 없지만 등록증이 있다. 등록 취소 대상이다. 법인의 주대인 사무소도 등록증이 있겠죠. 등록 취소. 분사무소 둘 수 있다. 분사무소는 등록한다. 신고하니까 분사무소는 등록 취소 대상이다. 등록증이 있어야 등록 취소하죠. 이런 질문. 분사무소별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는 가능해도? 신고했다고 이미. 분사무소 책임자가 법을 위반할 수 있다. 그 법을 위반한 책임자가 있는 분사무소 따로 뭐 할 수 있다고. 등록 취소는 없어요. 등록증이 없으니까. 등록 취소 말고 뭐 있어요 또? 핀트가 안 맞다. 제재 두 가지 중에서 등록 취소 대상은 주된 사무소는 등록증이 있다. 등록 취소 대상입니다. 등록증 반납해야 되겠죠. 여기는 등록증 있어요? 뭐만 가능하고? 뭐는 안 된다. 농협하게 되면 농지 매매 기한 임대차 중개합니다. 봐주는 규정이 있다. 등록하지 않아도 되고 등록 기준 적용되지 않고 그제? 요렇게는 뭐라 부른다고요? 요렇게 공인중개사하고 법인을 뭐라 부른다고요?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 하면 누구하고 누구? 이 사람은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이렇게 구분할 줄 아시고 앞부분에 다른 선생님에서 중개사법 선생님 전국인 선생님 중에서 제가 앞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편입니다. 용어 정 이게 모르면 버벅된다는 겁니다. 어머야 이때는 왜 이게 맞고 이거는 왜 틀려 이런 질문을 저한테 오시면 안 돼. 이거 용어 정의가 정확하게 되시면 가장 기준 왜 이럴 때는 맞고 이럴 때는 틀려 이런 단어는 저한테 오시면 안 돼. 왜냐하면 말한다 안에는 법에 정확하게 쓰고 있는 요소를 다 알고 계십니까? 해당한다 볼 수 있다 이다 할 때는 말의 핵심 요소가 뭐인가? 중개의 핵심 요소는 뭐예요? 중개라 하면 말한다까지 대상물 5가지인가 아닌가 중요해. 그 다음에 계약이 있는가 없는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알선 중개업은 몇 가지 의뢰받고 업 여기 3가지야. 그런데 말을 줄일 때는 뭐는 빠지고 의뢰는 빠지고 받고 업 요거 2가지가 핵심이야. 공인중개사는 취득한 자, 개업공인에서 등록한 자, 소속은 소속된 공인중개사 포함 중개무 수행 뭐는 빠져도 관계없고 중개무 수행 빠져도 관계없고 소속된 공인중개사 사원 임원으로 공인중개사는 소속이다. 어쨌든 소속된 공인중개사가 키워드가 소속입니다. 보존의 키워드는 아닌 자,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단순 업무죠. 아닌 자로서 소속되었다. 누구? 그렇게 해요. 이렇게 구분해서 읽을 줄 아셔야 돼요. 됐습니까? 쉬어도 되겠어요? 네. 쉬었다 하죠.